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문제를 풀어가는 퀴즈 박사 탄생.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자동차는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이익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현대 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까지도 말들을 합니다. 19세기 말에 전기 자동차에 이어서 그것이 실용화되기 시작. 또 오늘날 인간의 생활과도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이 자동차. 우리나라에서만도 87년도 현재 5가구당 한 대꼴로 보급된 자동차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문명의 이기임과 동시에 또한 달리는 흉기라고까지 말들을 하죠. 자, 우리에게 이롭기도 하려니와 해롭기도 한 이점과 해점을 동시에 살펴보는 자동차에 관한 오늘의 프로그램. 오늘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유수한 자동차 메이커에서 대부분 출연자가 나오셨고, 그러면은 첫 번째 출연자를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출연자 임충성 씨 처음 나오셨는데 호흡은 잘 조절이 되셨겠죠? 네,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부터 풀어봅니다. 공연비란 공기와 연료의 혼합 비율을 무게비로 나타낸 것인데 가솔린 10g에 몇 g의 공기가 있어야 이런 공연비가 됩니까? 145g.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1909년부터 4기통이 된 2인승의 오펠사 차가 바퀴를 떼어낼 수 있도록 됨으로써 수리가 가능하게 되며 1907년 포드사가 제작했던 차는 가격이 싸고 설계가 간단하며 수리가 용이해서 어느 길이나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차는 당시 한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게 되는데 이 차들을 주로 이용했던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차의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사. 우리나라의 첫 자동차 전용 도로는 어디와 어디를 잇는 것이었습니까? 서울과 춘천. 1차 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보다 자동차 산업에 앞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앙드레 시트로게는 미국의 T형 포드차 개념을 받아들여서 보다 가볍고 부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되고 있는 알파 노에로란 것으로 검으면서도 녹색빛을 띠고 있는데 이 차는 1932년 프랑스의 유명한 가수가 선수 운전하던 차입니다. 이 알파 노에로를 운전했던 프랑스의 여가수는 누굽니까? 미레이 마티유. 예전에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면 꼬부라진 쇠막대기를 엔진 앞에 꽂아서 힘껏 돌려야만 가능하던 것을 캐딜락 자동차 회사의 헨리 리랜드 사장이 오늘날과 같은 자동 시동기를 발명을 합니다. 그런데 리랜드 사장이 자동 시동기를 발명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장의 친구가 시동을 걸다가 다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인내력 한계를 시험하는 르망 경주는 1923년 시작할 당시에는 여행용 차만 허용하여 4개의 좌석, 계기, 라이트 등이 필수적 장비였습니다. 경주 초창기에는 시속 92km에 불과하던 우승차는 오늘날 220km 이상으로 빨라졌는데 관중들의 페스티벌 형식으로 열리는 르망 경기의 경주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1900년 이후 자동차는 기능적 역할을 위해서 엔진을 앞으로 이동을 시켰고 1930년에서 40년대에는 유선형의 차체로 1950년대에는 바닥이 평평한 차체로 그리고 1970년대에는 쐐기 모양의 차체로 변모되어 왔습니다. 1974년 포르쉐는 수명 20년, 주행거리 30만 킬로미터의 차체 제작을 시행했으나 당시 자동차 제작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는데 이때 포르쉐가 제작하려고 했던 차체 재료는 무엇입니까? 알미늄. 차의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도로는 점점 복잡해지고 교통순경의 임무 또한 많아지게 되며 무질서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횡행하고 법망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은 어느 시대나 공통으로 존재합니다. 미국은 교통순경의 사무 처리 방법에서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데 미국 몇몇 도시에서 행해지는 방법으로 경찰차가 지나다니면서 주차 한 차 바퀴에 흰 선을 긋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차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서. 1번 출연자 임춘성 씨
8문제를 맞춰서 16점 확보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2번 출연자를 맞이합니다. 이경열 씨는 오늘 4분 사회인 직장인과 결혼한 유일한 학생이십니다. 문제 1번. 스스로 달릴 수 있는 수레를 꿈꿔오던 인류는 1569년 비로소 네덜란드 사람 테핀에 의해서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게 됩니다. 28명을 태우고 시속 34km를 달렸다고 하는 이 자동차는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주행을 했습니까? 풍력을 이용해서 주행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차는 페르디난도 포르세가 설계한 차로서 앞바퀴는 꼭 맞게 장치되고 뒷바퀴는 기계적이며 언덕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적어서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페르디난도 황태자가 사열시 타기도 했던 이 차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체인. 자동차 역사상 최초의 장거리 테스트는 한 여인의 친정 나들이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아들 둘과 함께 중간중간 약국에서 벤젠을 구입하여 연료로 사용하면서 182km의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됩니다. 벤츠의 아내로서 세계 최초로 가솔린 차를 몰고 장거리 여행을 해서 자동차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우는 이 여인은 누굽니까? 베르타 링게. 지금 보시는 것은 1957년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6년도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처음 한 대 만드는데 4개월이 걸렸던 시발 자동차는 미군의 지프의 엔진, 변속기, 차축 등과 국산화된 실린더 헤드, 피스톤 등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발차의 바디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드럼통. 1988년 4월 20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서울 천호대교 버스 추락사의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재생 타이어 사용.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다가 189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게 된 자동차로 그 꿈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세계 최초로 할 수 있는 자동차 경주가 파리에서 보르도까지의 1200km 구간에서 개최가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대회에서 우승한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얼마였습니까? 시속 25km.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를 찍던 데이비드 린 감독은 반드시 필요한 차가 있어서 3대를 주문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제품을 영화에 출연시키려고 경쟁을 했으나 유독 영화 출연을 거절했었던 이 자동차는 무엇이었습니까? 롤스로이스. 1차 대전 후 세계 자동차 업계는 소형차를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면으로 보시는 것들과 같이 독일은 오펠과 닉시, 이탈리아는 피아트, 영국은 오스틴 등의 소형차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당시 독일에서 생산됐던 날렵하고 조그만 한오막 소형차는 전쟁 직후에 생산됐던 시기적 이유로 해서 전쟁과 관련된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자동차의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1916년) 루이스 엘리히라는 노인은 맹물로 달리는 차 사건으로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료 탱크에 맹물을 부은 후 뭔가를 넣었더니 시동이 걸려서 거뜬히 달렸다고 하는데 그럼 이때 노인이 물과 함께 넣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녹색 알약. 인간이 빨리 달리고 싶어하는 욕망은 스포츠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경주용 자동차들의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지만은 내연기관은 1876년 니콜라우스 오토가 내연기관의 기초로 삼았던 사이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실 화려한 마차 역시 오토의 사이클을 이용한 것인데 이처럼 100여 년 이상이나 활용되고 있는 오토가 발명한 내연기관의 사이클 4단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네, 두 번째 나오신 이경열 씨도 공부 많이 하셨어요. 8문제 맞추어서 16점을 확보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3번 출연자 백인양 씨를 맞이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도로 위를 스스로 움직이는 탈 것을 생산하려는 인간들의 이상을 최초로 기록한 저서로 울칸이 신의 손짓에 복종하여 3년차 20대를 축복된 지역에 단 하루 만에 만들었다는 구절이 수록되어 있는 저서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호모 일리아드. 세계 최초의 자동차는 대포 운반에 사용할 목적으로 1769년 프랑스의 표병 장교 끼노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시험 주행 중 약 3.2km의 기록을 낸 후 그만 길가 집벽에 부딪혀서 부서지고 맙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 사고로 기록되는데 이 최초의 자동차가 사고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바퀴가 무거워서 커브를 돌 수 없어서. 우리나라에 버스가 처음 상륙한 것은 1923년 함경도 명천과 길주에 살던 부자 몇 사람이 공동 투자하여 함경선 미 개통 구간인 선진에서 명천, 성진, 길주 사이의 교통 해결을 위해 버스를 들여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운전사가 없어서 외국인 2명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습니까? 러시아인 2명. 엔진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다이물러가 작고 가벼운 엔진을 제작하여 마이마하와 시운전을 할 때 벤츠 또한 시기를 같이 하여 남몰래 자신의 제작물을 시험합니다. 세계 최초로 면허증을 획득한 인물이기도 한 벤츠가 발명하여 남부독일 신문에도 실렸던 차는 어떤 차입니까? 3륜 가솔린 자동차. 영국의 앤더슨은 1839년 전기 자동차를 제작했고 1899년에는 프랑스의 제나찌에 의해서 시속 105km의 기록을 냈으나 실용화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동차에 대한 히틀러의 욕망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고 독일 대중들에게 KDF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포르쉐에게 1000마르크 이하의 대량 생산 소형차 제작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에 포르쉐는 비틀, 즉 폭스바겐이라 불리는 소형차를 만들지만은 2차 대전의 발발로 국민에게 보급되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의 폭스바겐은 전쟁용 장갑차로 전환돼서 활용되는데 폭스바겐을 전쟁용 장갑차로 전환할 것을 구상한 사람은 누굽니까? 롬멜. 1970년대에는 아야코카 신화가 창조되기도 합니다. 아야코카는 클라이슬러 신화를 창조하기 전 포드사의 사장으로 근무할 때에 석유 파동으로 인하여 싼 연료비와 적은 가격이 요구되는 차를 필요로 하자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를 만들었는데 어떤 차였습니까? 앞바퀴 굴림 방식 자동차. 지금 보시는 소형차는 마이라라는 이름의 귀엽고 앙증스러운 소형차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독일산 4인승차로 에라스토 플라스트 폭격기란 별명을 가진 로이타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메스수미트 버블이라는 차는 방풍 유리 지붕 때문에 특이한 별명을 갖게 되는데 그 별명은 무엇입니까? 워셔 탱크에 물이 바닥났을 경우에 수돗물 80%에 또 무엇을 20% 섞어 넣으면 앞유리에 묻은 기름기나 먼지가 잘 닦이게 됩니까? 알코올 20%. 자동차 경주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의 하나입니다. 그중에 가장 험난한 코스로 알려진 10,000km 사막 횡단 경주는 자동차만이 아니라 화물 트럭이나 오토바이도 참가하는데 많은 차들이 완주를 못할 정도로 코스가 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막 횡단 경주는 어디서 어디까지의 코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파리에서 다카르. 네, 백인정 씨 역시 16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4번 출연자를 맞이합니다. 이인갑 씨 본인 차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네요. 문제 1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동차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바퀴의 모습이 변천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기구를 움직이게 한 바퀴의 기원은 6,000년 전에 만들어진 수레바퀴인데 이 수레바퀴를 제작했던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슈메린.
1826년에서 36년 사이에 영국의 헨목이 만든 열대의 전기 자동차는 사상 최초로 실용화된 자동차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당시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보시는 차는 다이물러와 마이바하가 만든 철로 된 사륜차입니다. 당시 파리 박람회에 전시됐던 이 차는 당시 상당히 실용적인 실린더 기관이었으나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이 기관을 사륜차에 장치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부착 가동하여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그들은 이 기관을 어느 곳에 이용했습니까? 배에다가 장착했습니다. 기술의 혁신이 경주용 자동차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다이물러사의 대표로 했던 에밀 젤리네크는 마이바에게 강력한 자동차를 만들게 했고 여러 경주에서 출전 우승한 이 차는 호화 자동차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밀 젤리네크가 이 차를 메르세데스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살 먹은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을 좋아하는 청년이 구원을 청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차도 메르세데스라 부르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차관을 얻어가지고 했습니다. 건식 공기 청정기 중 매우 작은 먼지도 제거할 수 있고 품질이 안정돼 있으며 간단한 구조와 가볍고 값이 싸 또 교환이 용이하다는 장점 등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엘리몬테 재료는 무엇입니까?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의 야간 이용에 따라 헤드라이트가 요구되는데 초창기에는 촛불이나 100촉광짜리 등유 램프가 활용됐습니다. 이 램프는 화재의 위험과 오랜 시간 쓸 수 없어 좋지 않았는데 이후 에스틸렌 헤드라이트, 할로겐 헤드라이트, 폴리 엘립소이스 헤드라이트 등이 등장합니다. 하나 달려있기도 했는데 이 모양에서 따온 이 차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1960년 폐업 선언을 하기 위해 주주들이 회의를 하던 오스틴 마틴사는 헐리우드로부터 영화에 등장할 개성 뚜렷한 차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아서 오스틴 마틴 V8 벤테이지를 제작해서 영화의 흥행 성공과 함께 도산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스틴 마틴사를 위기로부터 구한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007 닥터노.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는 220만 대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기술입니다. 그러나 1962년만 해도 일본 기술의 도움으로 새나라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차는 4대 의혹 사건의 하나로 64년 문을 닫게 되는데 같은 해 4월에 신진 자동차에 의해서 국내 최초로 전시됐던 세단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신성호. 자동차 경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은 도시와 도시 사이를 달리는 랠리 경주와 트랙을 도는 트랙 경기 외에 미국에서 시작돼서 번개 경주라고도 불리는 드랙 경주가 있습니다. 셜리 멀돈이라는 여성이 현재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이 드랙 경주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기입니까? 직선 거리 400m를 6초 안에 주파하는 경기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프린츠 본 오델이 만든 최초의 로켓차 RAK2로서 로켓식으로 발사할 수 있는 24개의 배출기를 갖고 있어 당시 최고 시속인 220km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계속 속도에 도전해서 1979년에는 시속 1179.6km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현재까지도 깨어지지 않는 기록을 세워서 무서운 힘을 자랑했던 로켓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버드와이저. 네, 이인갑 씨는 한 문제 놓치셨어요. 네, 문제 3번에 정답 세느강의 배에 부착.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이 당시 배에 부착시켰던 엔진이죠. 이것으로서 당시 배에 조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행자들을 타고 파리 세느강을 관광할 수 있는 유람선의 시초라고 전합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5번 출연자를 맞이합니다.
이제 5번째로 나오신 윤영섭 씨께 드리는 문제 1번입니다. 롤스로이스는 1907년 찰스 롤스와 헨리 로이스가 창작해 만든 회사로 최초의 롤스로이스 작품 이름은 은빛 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작품이 은빛 유령으로 불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령처럼 소리 없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에토레 부가티라는 자동차 업자가 제작한 부가티 로얄이라는 차로서 다른 모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해서 환상의 차로 불렸습니다. 특히 이 차는 대량 생산된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 부호들의 주문에 의해서 극히 소수가 제작됐는데 이 차는 모두 몇 대가 제작됐습니까? 6대.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발명가 지그프리드 말커스가 1864년 만든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어떤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또 멈추게 했을까요? 차 뒤를 들어가지고 시동을 걸고 스톱할 때는 다시 내려서 들어가지고 다시 끄고 했습니다. 20세기를 들어서며 전기 자동차의 등장으로 속도는 빨라져 시속 100km의 벽을 깨는 등 자동차는 큰 발전을 하게 되고 인디아나폴리스 500 등의 유명한 경주가 시작됩니다. 1908년 개최됐던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 자동차 경주는 뉴욕을 출발해서 북미, 알래스카, 베링 해협, 시베리아, 러시아, 독일 파리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초의 세계 일주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한 미국 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자동차 수출은 월남에 어떤 차종을 수출한 것입니까? 버스요. 헨리 로이스와 찰스 롤스가 합쳐진 롤스로이스는 은빛 유령으로 불리는 최초의 롤스로이스 제작과 함께 차의 마크로 R자를 2개 겹쳐서 새기는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차의 계기판은 이탈리아의 호도나무를 재료로 만드는 등 장인 정신이 깃든 기술에 의해서 제작돼서 뛰어난 승차감을 나타내는데 1933년 롤스로이스사의 창설자 헨리 경이 사망한 후 롤스로이스의 마크에서 변경된 점은 무엇입니까?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은 석유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히틀러의 명령으로 대체 연료를 개발, 자동차 및 전투기 등에 사용을 합니다. 이 대체 연료란 무엇입니까? 알코올. 배우들은 멋진 차와 함께 사진을 찍기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환상적인 차와 함께 자신의 이미지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자동차는 미국의 레이노에 전시되고 있는 미국의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직접 운전했던 검은 머큐리입니다. 그러면은 제임스 딘이 검은 머큐리를 타고 출연했던 영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유 없는 반항. 1989년 4월부터 법으로 제정된 타이어의 마모 한도는 몇 밀입니까? 1.6mm. 1920년대 들어서면서 자동차 경주는 그 특유의 박진감과 스릴로 크게 인기를 얻게 되고 당시 젊은 운전자들은 경주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모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1936년 독일에서는 나치스가 스포츠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자동차 경주를 만들었는데 메르세데스의 은화살과 오토 유니언의 은빛 물고기 두 라이벌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이 경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랑프리. 네, 윤영섭 씨는 14점을 확보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우선 예선 1차전 여러분이 지금까지 확보하신 점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임춘성 씨, 2번 이경열 씨, 3번 백인영 씨가 각각 16점, 4번 이인갑 씨 18점, 5번 윤영섭 씨 14점. 이렇게 1차 예선전 결과가 정리됩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5분 모두에게 드리는 동아출판사 협찬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 퀴즈 박사 탄생에 출연해 주신 분께는 두산그룹 동아출판사에서 동아프라임 한영사전과 영안사전 그리고 카메라 한 대씩을 드립니다. 또한 박사 결정전에서 아깝게 차점에 머무신 분께는 동아 원색 세계 대백과사전 31권 한지를 드리고 명예롭게 박사로 탄생하신 분께는 대학원 한 학기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드립니다. 좋은 성적 올리실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선 2차전으로 넘어갑니다. 모자를
누르시면서 맞춰보는 문제. 맞춰주시면 2점 가산되겠지만 틀리면 2점 감점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우선 선택 문제 1번. 모양이나 구조가 특이한 차는 시대를 막론하고 세인의 관심사가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차는 문을 앞으로 꺾어 열고 있습니다. 이번 차는 스포츠카로 문이 나비 모양의 날개같이 위로 열립니다. 자, 이제 보이는 차는 BMW 2세 타라는 소형차인데요. 이 차에 탄 운전자는 어떤 방법으로 차에서 내리게 될까요? 네, 이인갑 씨가 빨랐습니다. 차 앞에 문을 열고 앞으로 내립니다. 네, 차 앞의 문을 열고 앞으로 내린다. 이것은 정답이었습니다. 잠시 그림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같으면 어떻게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저렇게 열고 앞으로 내리지 않고서는 탈 수도 없는, 그래서 문을 저와 같이 만들었죠. 손잡이가 어디 있었는지 잘 보셨더라면, 그러나 이인갑 씨가 맞추어 주셔서 2점을 가산하게 됩니다. 문제 2번.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배터리가 무겁고 수시로 재충전을 해야 하며 전기 자동차는 미리 가열돼야 보일러가 계속 터지고 석탄가루가 날리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방법으로 가스 엔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티네 레네아가 발명한 가스 엔진인 이공정 가스 엔진은 비록 실패하긴 했으나 마차 엔진에 부착됐었고 파리 세계 박람회에 출품돼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공정 가스 엔진의 공정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역시 이인갑 씨. 최초로 전기 점화를 했고요. 공기하고 석탄가스 같은 걸 혼합을 해가지고 전기로 점화시키는 거. 네. 그것과 관련된 바로 그 부품 이름이 우리가 흔히 쓰는 실린더죠. 전기로 실린더 속에 속해 있는 공기와 석탄가스를 점화시키는 것.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우선 선택 문제 3번. 다이물러는 석탄가스, 가솔린 2가지 모드로 움직일 수 있는 수직 엔진을 만들어 특허번호 28022번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이물러는 이것을 2륜 마차에 부착했으며 그 후 엔진을 발달시켜 4륜차에 부착을 시도하게 되는데 모양이 시계처럼 생겼다는 데서 유래된 이 차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5초 여유를 드립니다. 무엇에 무엇처럼 보인다 하고 비유했습니다만 누구의 시계처럼 생겼습니까? 아깝습니다. 정답은 누구의 시계처럼 생겼습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도와드렸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시계,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계. 우선 선택 문제 4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국에서 열리는 적기법 폐지 기념 행사로 런던에서 브라이튼까지의 레이스입니다. 1886년부터 1904년 사이에 만들어진 차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이 레이스는 고전적인 자동차에 대한 영국인들의 향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들이 기념하는 1896년에 폐지된 세계 최초의 교통법인적 기법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이인갑 씨. 영국에서 자동차 앞에 55m 전방에 한 사람이 빨간 길을 들고 자동차와 같이 달려가든지 말을 타고 가면서 차가 온다고 그 마차라든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빨간 깃발이라고 해서 적기법 하는데 그 적기법이 곧 빨간 빛깔. 네. 그림을 잠시 더 보시게 되면은 당시 그 런던 시민들은 자동차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의회에 압력을 가하죠. 네. 이 법 때문에 자동차의 속력이 지극히 느릴 수밖에 없었다. 좋은 점이 있으면은 나쁜 점도. 그래서 우리는 이점과 해점을 함께 알아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5번. 지금 보시는 것은 1910년대 헨리 포드사가 도입한 한 방식으로 인해 사람들의 노동력이 단순화되고 비인격화되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희극화한 것입니다. 브리지 오랑이 감독하고 찰리 채플린이 주연했던 이 영화의 주제로서 인간이 비인격화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기획을. 네.
이인갑 씨. 콤베어 아닙니까? 벨트, 콤베어 벨트. 네, 자동화죠. 컨베이어 라인 시스템, 흐름 공정이라고도 말하죠. 네, 아직까지는 이인갑 씨가 조금 독조하는 그런 꼴입니다. 나머지 출연자들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 선택 7번 여러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는 1913년 자동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임금 노동자들도 소유할 수 있는 가격으로 T형 포드를 생산하여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높이 평가한 소설가 알도스 헉슬리가 신과 십자가의 대용으로 T자 사인과 포드를 사용한 소설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제목을 대주실 수 있는 문제 5초의 여유가 있습니다. 네, 제목이 미국인들의 국민성을 약간은 암시하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아깝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용감한 신세계,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네, 우선 선택 7번에 이어서 8번 종반으로 들어갑니다. 8번. 자동차 경주는 가장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중에 하나로 스릴과 긴장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자동차 경주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 않아서 운전자들은 항상 긴장해야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고 잦은 펑크와 다른 경쟁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기계공 출신의 동승자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당시 사고가 가장 많은 경기로 악명 높았던 경기의 모습인데요. 1911년부터 시작된 이 경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인갑 씨. 미국의 자기 고향의 그 트랙을 처음에 깔아가지고 한 그 인디아나폴리스 500 경기요. 네, 이인갑 씨가 비교적 오늘 순조롭게 독주하신 것 같은데 인디애나폴리스 서킷 경주, 이것은 옛날 화면에서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보질 못하고 잡지로 봤습니다. 네, 평소에 자동차 메이커 관계 잡지 정기 구독하시는 외국 잡지가 있습니까? 예,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여러 잡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쩐지 그런가 싶었습니다만 나머지 출연자도 분발하시기 바라는데 우선 선택의 종반 9번입니다. 자동차가 독특한 것이었을 때는 미술 작품에도 그 기운이 반영돼 당시 조각가나 화가들은 사람들이 차를 숭배하는 모습의 작품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보시는 차체를 꽉 쥐어 압축이란 제목의 조각품을 제작했던 조각가는 누굽니까? 네, 조각가의 이름, 3음절의 이름, 프랑스 조각가. 네, 정답은 세자르였습니다. 세자르가 정답이었습니다. 우선 선택의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뿐만 아니라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주행하는 등 고도의 성능을 갖춘 미래의 차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추진력의 원동력인 엔진에 있어서 미래형의 엔진으로 가스터빈 엔진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 엔진이 반드시 세라믹류 소재로 제작돼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경열 씨. 공기의 압력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예, 이번에는 임춘성 씨. 고온에 견디기 위해서. 네, 고온에 견디기 위해서. 그 고온은 임춘성 씨 몇 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온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1300도의 고온에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그래서 그림을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보면은 네, 미래의 차가 어떤 모습일까? 우선 컴퓨터가 도입된 미래의 차, 여기에는 기억 장치가 있겠죠. 그리고 유도 주행도 가능하겠죠. 음성 음닥도 있겠죠. 자동 운전을 하게 되는 저와 같은 자동 운전 버스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라믹이야말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작비가 많이 들고 또 분당 6만리까지 나갈 수 있는 특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선 선택 문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 분발하셔서 임충선 씨 18점,
그리고 최고 득점은 이인갑 씨 26점, 이인갑 씨와 임춘성 씨가 박사 결정전에 올라서게 되셨습니다. 네, 자동차를 주제로 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보시는 바처럼 많은 자료 화면, 풍부한 자료 화면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넘칠 염려가 있어서 스피드 퀴즈는 건너뛰기로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준 문제로 들어갑니다. 임춘성 씨께 드리는 1번. 오늘날 컴퓨터 제어 방식에 의한 점화 방식까지 생겨난 엔진의 점화 방식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1920년 배터리 점화 장치가 고안되기 이전에는 로버트 보쉬의 고압 자석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1886년 칼 벤츠와 다이물러가 그들의 자동차에 채택했었던 최초의 점화 방식은 무엇입니까? 열 튜브 점화 방식. 1894년 7월 20일 파리에서 루앙시까지 126km를 주행하는 자동차 경주에서는 가솔린차, 유압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을 제치고 가장 먼저 들어온 드디용 백작의 중기 트레일러가 대회 규칙 위반으로 실격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 사람을 4명 태웠기 때문에 대회 규정 위반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1914년 자동차에서 피살됨으로써 세계 제1차 대전의 발발을 자극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이들 부부가 피살될 당시 타고 있던 자동차의 모습인데 이 자동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라프 스티프트.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시험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15년으로서 경찰은 실기시험만을 실시하여 합격자에게 마패 형태의 패차를 주어 항상 휴대케 했는데 그 당시 면허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운전수 감찰증. 자동차가 가격이나 성능보다 우아한 스타일을 중요시하게 되는 1920년대 초부터 여성들은 자동차 선전에 중요한 모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소비 사회와 사치 세계를 대표하던 그 당시 여성들이 차 선전에 이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름다움. 지금은 세계 제1의 자동차 생산국임을 자랑하는 일본도 처음 미국 시장을 개척했던 1957년에는 성능의 저급화로 인해 미국인들에게 많은 괄시를 당했는데 당시 미국의 놀이개감 애완용 동물이라는 단어의 발음과 비슷하여 창피를 당했던 일본 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도요 페트.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택시는 1898년 제작된 마차와 비슷한 모형의 모터택소미터로 2기통 엔진이며 1914년에는 1000대의 르놀 택시가 4,000명의 프랑스 군사를 전선으로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또 주차장이 거의 없는 뉴욕시에는 노란 택시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런던 택시 오스틴은 외모가 깔끔하고 다른 택시에 비해 차체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 택시의 차체가 높은 이유는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는 평범한 사실의 실증을 느끼고 추한 곳에서 원시적 미를 찾으려는 갈망을 자동차에서도 시도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월간지 차와 운전은 1984년부터 자동차 예술가들에게 개성 발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콘테스트를 마련했는데 그 콘테스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난 차 콘테스트.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세계 최고의 차로 현재도 소수만이 만들어지는 항상 특별한 그 무엇이라고 합니다. 또한 롤스로이스는 엔진 덮개 위에 있는 장신구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 날개가 달려있는 아름다운 여인상 모습인 이 유명한 장신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밀리. 차가 많아짐에 따라서 차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시야적으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차에 대한 인간의 꿈은 끝이 없어 앞으로 달에 갈 수 있는 차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물론 타이어도 바깥 부분이 펑크가 나도 속 부분으로 최소 몇백 킬로미터는 갈 수가 있고 전용 차도가 공중에 세워져 위아래로 다니는데 물론 사고에 대한 방비는 충분히 할 것입니다. 에너지도 수소 등 충분히 구할 수 있고 값싼 것으로 할 것이며 수소에 대한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용하는 횟수도 많기 때문에 주차 등이 용이한 소형차가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외에 인간의 신체에 해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공해 없는 차. 네, 임춘성 씨 18점에서 34점까지 자기 점수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인갑 씨가 자기 점수 26점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1번. 우리나라는 1914년 초부터 검은색 칠판에 흰 글씨를 쓴 번호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앞에만 달았다고 하는 이 번호판에 당시 기재했던 내용 두 가지는 각각 무엇입니까? 왼쪽에는 도시 이름을 기재했고 오른쪽에는 경찰서에서 주는 숫자 두 개의 숫자를 기재했습니다. 자동차의 원동력으로 가솔린 엔진이 주종을 이루고 있던 1892년 디젤은 열 엔진 특허 신청을 합니다. 실린더 내에 높은 압력을 이용 점화시키는 이 엔진은 26%만의 기계적 효율만으로도 다른 엔진보다 뛰어난 힘을 내는 등 경제적인 엔진이었는데 디젤이 엔진을 만들어내기까지 거듭된 실험으로 1897년 처음 제작했던 엔진의 연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암모니아수. 16세기 초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어느 여름밤 병든 아내를 안고 딱시 하고 외치던 사내 앞에 곤돌라 한 척이 다가와 병원으로 급히 옮겨 목숨을 구했다는 그러한 얘기에서 택시란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시 베네치아의 쪽배인 콘돌라를 오게끔 했던 사내가 외친 베네치아의 방언 딱시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급하다. 현대에 있어서 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품이며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차 문화와 밀접하게 됩니다. 1900년대엔 자동차가 귀했고 좌석도 충분치 않았으므로 뒷좌석에 짐 싣는 칸을 활용하여 사람을 태웠는데 햇빛이나 비가 올 때 보호되지 않고 푸대접을 받는 이 자리를 가리켜 무엇이라 별명지어 불렀습니까? 미국 캔서스의 슈레더라는 사람은 디자인이 화려했던 1950년대 미국 차들을 이용 환상적인 공예품을 만들기로 유명한데 그가 캐딜락 차의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 같은 뒷부분을 이용해 만든 첫 작품은 무엇이었습니까? 쇼파였습니다. 소형차인 트레플레와 오펠은 오펠이 트레펠레를 모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양과 크기, 용도에서 상당 부분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핸들의 위치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핸들은 중세 유럽 기사들이 결투할 때에 오른손엔 칼, 창을 들고 왼쪽으로 말을 몰았으므로 좌측 통행의 우측 핸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좌측 통행의 우측 핸들 방식을 우측 통행의 좌측 핸들로 바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면서 적도 같은 방향일 걸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좌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그에 유래돼 갖고 좌측에 핸들이 붙게 됐습니다. 안개등은 안개가 끼거나 비나 눈이 올 때 사용하는 보조 전조등입니다. 이 안개등을 차체에 부착할 때는 주광축이 위로 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로 향할 경우 어떠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까? 난반사돼 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1930년대에는 차대와 차체의 개성이 유럽 자동차 제작의 특징이 되어 있는데 이때에 나타난 트랙션 아반타 같은 차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도로 점유율이 높아 파리의 순찰차나 경찰차들도 잡을 수가 없어 일명 뺑소니차로도 불리웠습니다. 이보다 좀 빠른 1920년대엔 에드문드 룸푸거가 기체역학을 이용한 차체를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이 차 모양에서 현저히 그 특성이 나타난 에드문드 룸푸거의 자동차 제작 직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설계하는 사람. 매년 전 세계가 쓰는 석유는 200억 배럴로 35년이 지나면 석유는 동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자동차 메이커들은 휘발유 적게 쓰는 자동차를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는데 영국의 쉐일 오일이 석유를 제일 많이 먹는 자동차의 에너지 절약 정신을 심자는 일종의 캠페인으로 76년부터 벌이는 자동차 대회는 무엇입니까? 최소 연료 소모 자동차 경주입니다.
자동차 내부의 기관 중 가장 발달이 늦다고 여겨지는 곳은 브레이크입니다. 초기에는 브레이크가 앞에 있고 엔진이 뒤에 있었고 아우디가 전 바퀴 구동 4륜차를 개발한 후에는 바퀴가 도는 것을 방지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차대 버튼 장치를 설치하여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전자식 브레이크 장치인 ABS 장치가 개발됨으로써 주행 안전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하는데 전자식 브레이크 장치인 ABS 장치란 어떤 것입니까?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바퀴가 멈춰가지고 방향을 못 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유압을 몇 회 조정을 해가지고 차의 그 멈추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네, 이인값이 26점에서 42점까지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의 놀라운 성적으로 박사로 탄생하신 이인값이 그리고 차점에 뭉신 임춘성 씨께 축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영예의 이인갑 씨께는 대학원 한 학기분 등록금 80만 원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충성 씨께는 동아출판사가는 세계 원색대 백과사전 31권 한지를 드립니다. 퀴즈 박사 탄생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태평양 전쟁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치르게 되는 예심은 인체의 비밀에 관한 예심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781-3393 KBS 교양국 퀴즈 박사 담당자 앞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